하얀 바탕의 캔버스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 점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캔버스의 선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선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점과 선을 들여다보면 여백이 보이면서 고요한 울림이 느껴집니다. 1960년대 후반 예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을 탐색하던 이유화는 감정의 표출, 즉흥적인 것을 배제하고 시간의 리듬, 질서 있는 지속성을 작품에 나타냅니다. 처음에 짙게 찍혀진 점과 선은 차츰 희미해지다가 끈에는 사라집니다. 1970년대 작가는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작품들에서 반복된 행위로 무한함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우환이 그려내는 시간과 공간의 깊은 대화를 만나보실까요? 이우환 공간의 5번째 방입니다. 이우환은 우주의 모든 것이 점에서 시작해 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점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을 상징합니다. 점은 계속해서 새로운 점을 만들어내고 그 점들이 이어지면서 선이 됩니다. 즉, 모든 것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존재한다는 것은 점이고 사는 것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지고 그 순간들이 연결되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우환은 모든 존재와 삶을 점과 선으로 비유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변화하는 것을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수직의 푸른 선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스스로 생명을 소진한 듯 자취를 감춥니다. 소나기같이 시원하게 내려꽂히는 선들에서 느껴지는 행위의 반복은 리듬이 되고 팽팽한 긴장감이 되어 전시장 가득 퍼지는 울림이 됩니다. 무한의 반복이 느껴지는 푸른 붓자국들이 수평의 에너지를 뿜으며 화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반복된 점 하나하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선명하게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듯합니다. 물감을 묻힌 양과 누르는 힘에 따라 캔버스의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점의 농도가 점차 옅어지는 것인데 마치 점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이 한눈에 펼쳐져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어주는 듯합니다. 작가는 점을 찍는 것, 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얀 캔버스도 일부러 만들어낸 거거든요, 공장에서. 그 캔버스에다가 터치를 한번 쭉 하면은, 터치 하기 나름이지만, 하면은 그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하얀 캔버스가 어떤 긴장이 생기고 울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려졌다 하는 것만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느끼게 하는 것 전체를 그림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같은 작업들이 일정하거나 정갈하고 질서 있는 반복을 추구했다면 이 그림은 아주 다른 표현이 보입니다. 1980년대는 바람이라는 작품 제목처럼 이우환 작가의 마음에 어떤 강렬한 바람이 불어와 그 바람의 일렁임이 붓질로 내뿜은 듯 자유로운 회화가 등장합니다. 정갈했던 회계의 점과 선들은 마치 바람의 섭리에 몸을 맡긴 듯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이는 이 회화의 흐트러짐은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이우환 작품 본연의 리듬과 긴장을 함께 뿜어내는 듯합니다. 이 작업 이후 이우환의 회화는 이전보다 더욱 단순화된 구조로 향합니다. 6번째 방입니다. 이 작품들은 나무를 끌로 쪼아서 나타내는 모양,
종이 위에 붓으로 악교를 적셔서 찍으면 나타내는 모양, 즉 물성 그대로의 모습 혹은 물질이 저항하는 모습 등을 보여줌으로써 대상 자체에 충실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환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입니다. 작가는 각 물질의 개별 속성을 존중하고 그들을 가능한 한 가공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나의 점을 찍으면 갑자기 언저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면의 상공 낮게 생기로 팽팽한 공기가 떠돈다. 이 싱싱한 일루전의 체험은 드디어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 그린 부분과 그리지 않은 부분, 만든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 내부와 외부가 자극적 관계로 서로 작용하고 울려 퍼질 때 그 공간에서 시나 비평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7번째 방입니다. 이유환은 이 방이 이유환 공간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작품, 관객, 공간이 하나의 큰 대화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의견을 따라 외부의 빛을 내부로 초대해 이를 건물 내부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천정의 유리창으로 외부 자연의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공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이유환의 대화 작품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여백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점에 대해서 이유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캔버스에 점 한 줄 점 있는 것도 벽에 걸어놓으면 하얗기는 벽 하얀 거나 캔버스 하얀 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연속에 연속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캔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그 벽을 띄고 또 옆으로 또 주변 벽을 다시 보게 되고 저 바깥 벽도 보게 되고 바깥까지 이렇게 통풍이 가능한 그런 이제 장을 만들어 보자. 그런 하나의 마당을 만들어 보자. 그런 거거든요. 작품들에서 보이는 붓자국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생동적으로 그려진 것과 주변 공간과의 긴장 관계에서 울림으로 공간이 열릴 때 작가는 그것을 여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붉은색의 길다란 점이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유환의 작업 전체가 그렇듯이 이 작품도 공간과 여백을 느끼게 합니다. 점을 위해 여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만들기 위해 점을 찍듯이 이유환의 회화에서는 그려진 부분보다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작가의 행위를 포함하여 각각의 마테리얼가 서로의 영향을 자제하고 공간을 양보함으로써 캔버스, 붓, 숨결, 행위 등이 각각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요소가 모여서 서로 공존함으로써 관계가 발생되고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표현이 생성됩니다. 8번째 방입니다. 이유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가 보면 물질의 상태이고 멀리 떨어져 보면 관념의 시스템이다. 작품의 비밀은 거리의 역학에 있다. 작가는 여러 회화 작업에서 여백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여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주변에 자신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한 자신의 말을 반영하듯 이유환은 이 공간에서 캔버스가 아닌 벽에 직접 큰 붓자국을 찍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캔버스가 아닌 벽과 바닥에 큰 붓으로 직접 그린 점과 바닥 전체를 채운 자괄과 흙의 연출은 마치 고대 벽화나 동굴 회화를 연상케 합니다. 바닥을 보면 흙에서 발굴된 듯 드러난 붉은 점은 과거라는 시간성이 연상됩니다.
정면 벽에 위치한 회색 점은 붉은 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관계가 이루어지며 대화의 장이 펼쳐진 듯합니다. 오른쪽 구석에 모래로 남겨진 사각의 땅은 시간이 흐른 뒤 돌아가야 할 미래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오랜 시간 묻혀 있거나 잊혀져 버린 세월이 현재로 발굴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시공간에서 만나 작품 속 관객과의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 9번째 방입니다. 벽에 걸린 캔버스는 점도, 선도,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순수한 빈 화면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돌 또한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사람이 손대지 않은 자연물입니다. 돌과 마주보고 대화하는 듯한 이 공간에 은은하게 종소리가 가득 퍼집니다. 이 우한 공간에서 우리는 많은 작품들과 대화하고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만남과 관계의 시간 끝에 우리는 초월된 세계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초월의 세계로 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화는 말합니다. 최고의 표현이란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비껴 놓음으로써 한층 더 선명한 세계를 보이게 만드는 일인 것 같다. 예술가의 일이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우환의 작품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예술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고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우환의 작품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셨나요?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단순한 것들조차 새롭게 바라보며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작가가 강조한 있는 그대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아름다움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